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사전 공론화나 준비 없이 발표한 핵발전소 탈핵 또는 원자력 신규 발전소를 더 짓지 않겠다는 이른바 원전 백지화 정책, 이게 이제는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잘못되었다, 이런 요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연구 정지 기념식에서 한 연설에 일본의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설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1368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원전 사고로 하면 원자로가 폭발하든지 녹든지 해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돼가, 그게 사람이 노출됨으로써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보통 원전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것은 이 지진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지진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 쓰나미로 일어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동북지방 해안을 덮쳤고, 거기서 약 2만 명의 실종자 포함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지어놓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일부 침수가 되었는데, 특히 이 발전기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발전기가 마비가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 전체가 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자로에서 붕괴 현상이,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피난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자로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망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 사망자도 없고 방사능 오염 부상자도 없습니다. 1368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엄청난 과정인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밑에서 써준 대로 읽었지만은 이것은 거의 상식에 속합니다. 1368명이 원전 사고로 죽었다 하면은 일본 전체가 막 난리가 나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더구나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도, 이것도 과장입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영향으로 있는 사망자나 암 환자는 한 사람도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대통령 연설문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하필 일본이 항의를 하니까 이게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상이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광우병으로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 백지화를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적한 대로 이 연설문이 보여주는 바는 이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연설문을 더 읽어보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이걸 경주 대지진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진 앞에 대자가 붙으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야 됩니다. 보통 동경 대지진 뭐 이 정도죠. 이 사망자 한 사람도 없어요. 부상자가 23명 정도입니다. 이걸 왜 대지진이라고 부릅니까, 대통령이? 이런 과장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이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가만보면 뭘 잘 모르고 과감한 또는 과격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모르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고 해야죠. 알고 해야 됩니다. 사드 배치 소동도 뭘 모르고 했다가 이렇게 한미관계에 어렵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뭘 모르고 한다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모르는 것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25개를 만들어서 돌릴 때 지금 24개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사능 누출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입니다. 단 한 번도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소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사고가 아니에요. 원전 사고가 위험한 것은 방사능이 누출되느냐 누출되지 않느냐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조선소에서 지난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을까요? 아마 수백 명이 죽었을 겁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독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방사능 누출에 의한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가동함으로 가동률이 세계에서 계속 1등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정도다. 세계 5대 원자력 기술국이다. 이런 확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로 설계를 우리가 국산화 해가지고 UAE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상 로봇이 된 겁니다. 원자로를 미국 회사가 지어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설계한 원자로를 외국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수출품에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봉제 수출 또는 뭐 양말 수출이 있는가 하면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원자로 수출이야말로 가장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을 뒤로 돌리고 오로지 값싼 전기료를 목표로 해가지고 원전 발전을 강행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면은 2008년에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던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라고 선동한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대통령이 선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좌파가 선동하는, 공직을 맡지 않는 좌파가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것과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마치 환경단체 무슨 대표처럼 과장된 인식을 가지고 이 원전은 위험하다고, 안전한 원전을 보고 위험하다고,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펴는 정책이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문제의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그런데 만약 고리 원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30k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382만 명이나 된다. 아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어나지 않은 안전한 고리 원전 사고를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마치 고리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은, 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나면은 그 피해가 후쿠시마 원전보다 주민이 숫자가 20배나 더 많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일부러 위험을 조장하기 위해서 쓰는 무슨 선언문이나 경문 같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사실에. 그래서 이런 정책을 그 연설에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력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런 과격한 조치를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국민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공론화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타당합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타격, 일자리 잃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원자력 수출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 땅에서 원자력 발전소 안 지으면서 수출한다는 게 그 논리성 맞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겁니다. 5호기, 6호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고리에서 짓고 있는 원전 5호기, 6호기를 일단, 중단시키고, 요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시민 배심원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고리입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짓기로 하는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멋대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짓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3년 7개월의 안정성 심사를 거쳐가지고 작년 6월에 승인이 나온 공사입니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정부 인사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야가 추천한 4명 포함 9명의 위원이 구성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민주적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 결정은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을 대통령이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중단시키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운명을 결정하겠다. 아니, 시민 배심원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 전문가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환경단체 사람들이 광우병 난동에 관여했다든지, 저 KTX 만드는 천성산 무슨 터널을 만들 때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또 무조건 원전 위험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 배심원단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들어가야죠. 또 이거 알 필요 없죠. 이미 3년 7개월간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서 지어도 좋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재판 결과를 뒤집는 거하고 똑같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재판 결과를 뒤집으면은 그 재판을 먼저 재판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재판부가 구성되어서 하는 게 맞는데, 천하의 전문가가 3년 7개월간 토론해서 결정한 것을 시민 배심원단, 정체불명의 시민 배심원단이 모여가지고 뭐 의도는 뻔한 거 아닙니까? 뒤집겠다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사를 안 하면은 불이행 보상금이 또 나간답니다. 그까지 합치면 2조 6천억 원입니다. 26억 달러는, 25억 달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여기 관여한 업체가 수백 개나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관계된 연인으로는 더 많겠죠. 그럼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원전 관계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아주 기술 봉급도 많고, 아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일자리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앞으로 더 확산되면은 원자력 산업 전체가 이제는 사라지고 수출 산업으로서의 원자력.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은 기업체에 지시해가지고 오늘부터 반도체 만들지 마시오, 스마트폰 만들지 마시오 하고 지시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조선 기계공업을 능가하는 기술 집약 산업이고, 우리를 지금 현재 먹여 살리고 있는 IT 산업과 거의 맞먹는 고도의 기술 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안 나왔다. 그런데 지난 40년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면, 지금은 40년 전에 비해서는 안전도가 10배가 더 늘었다고 해요. 10배나 더 안전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00명, 자동차는 수십 배가 늘었는데 사망자는 연간 4,000명 이하로 줄었어요. 왜냐? 안전기술이, 그리고 자동차가 튼튼해졌다. 그런 발전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거는 더욱 더 안전한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금방 내일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것도 최악의 경우와 일본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하고 난동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그 선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운동권이었지만은 지금 그 비슷한 선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부라,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지금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해상 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태양광, 풍력 발전이 지금 한국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1%. 비싼 원전 발전 단가보다 5배 정도 비쌉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맡고 있는 40%까지 하려면 40배로 늘려야 되는데 어디에 풍력 발전소를 만들고 어디에 태양광을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사막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 오는 날도 많고 구름 낀 날도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정도로 되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환경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것도 뭔가 번지수가 맞지 않아요.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고, 지구온난화는 CO2,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에는 안 나옵니다. 석유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나와요.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오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전 해체 산업이 있긴 있겠죠. 원자력 발전소 해체한 그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그게 해체 산업이란 것은 건설한 거를 해체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돈벌이를 내야 되겠지만은 그게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원전을 잘 돌려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멀쩡한 원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돌아가는 원전을 해체하는 산업을 육성하겠다. 근사한 건물 짓는 연구를 해야지 잘 지은 건물을 폭파시켜가지고 없애는 산업을 육성해서 거기서 돈 벌겠다? 이건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런 논리가. 이 원전 문제는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에너지 확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 왜 안보 문제냐 하면은 전시에는 기름, 전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왜 났습니까? 일본에 공급하던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본의 석유를 끊으니까 일본 정부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년 뒤면 석유가 고갈된다. 그렇다면 손대는 수밖에 없으니까 석유가 있는 사이에 빨리 전쟁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유전을 확보하겠다. 이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유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적은 원료로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전시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성에 있는 중수로 4기는 우리가 필요하면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 원자폭탄 재료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발전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캐나다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백지화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는 이 정도의 문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투표 헌법에 보면은 안보에 관한
중대사안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정도의 중대사안은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까지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역대 정부가 잘한 일을 골라가지고 해체하고 뒤집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이 두 가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를 결단한 거하고 계급사관으로 쓰여진 반대한민국적 교과서를 고치는 국정교과서 정책이 잘한 건데 그걸 다 지금 뒤집거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으로 남을 4대 강사, 이걸 무슨 죄 지은 것처럼 또 4차례나 3차례나 한 감사를 또 하겠다고 하고 담아놓았던 물을 이 가뭄에 볼을 열어가지고 물을 바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역대 정부가 성기껏 발전시킨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타살하려고, 이건 타살입니다. 타살. 때려 죽이는 거죠. 산업 하나를. 이 산업 하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몇 세대에 걸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올림픽이 자랑이라면 원전, 발전, 이것은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어려운 기술인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것을 우리가 돌리고 우리가 설계하고 드디어 수출까지 하게 됐다. 여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땀과 눈물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땀과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미국산 쇠고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장된 인식을 가지고 또 사실도 아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사실 파악입니다. 사실 파악을 먼저 하고 거기에 자기의 신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실 파악은 도외시 해버리고 원전은 나쁘다 하는 신념을 밀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맞도록 사실을 끄집어 와가지고 무슨 시민 배심원단을 만들어가 자기가 이미 결정한 것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의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다가 사실을 왜곡시켜서 끼워 맞추는 거죠. 정의는 사실, 진실 위에 세워야지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우려다가는 조작으로 가고 파탄으로 가는 것이죠. 이 좌파는 계급투쟁론자인데 또는 민중민주주의인데 이런 생각에 물들면은 이 사실을 도외시합니다. 사실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거짓말 전문가가 되죠. 이 좌경 세력은 거짓말 전문가고 아주 좌경 세력이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뛰어나고 부수는 데 뛰어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데도 아주 1등이죠. 그러나 좌경 세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문명 건설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진정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산을 할 줄 모릅니다. 건설, 개혁, 생산에는 무능합니다. 거짓말과 파괴에는 유능합니다. 건설, 개혁, 생산에 무능한 이유는 뭐냐? 과학을 부정하고 합리성을 부정하고 실용성을 부정합니다. 아니 과학을 부정하고 문명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합리성을 부정하고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용 정신을 무시하고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반대 세력으로 남아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맡고 나서도 아직도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현실과 부딪힙니다. 잘못된 의식, 사고체제, 신념이 현실과 부딪히면은 한쪽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이 부딪힐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서지든지 문재인 정부가 부서지든지, 또는 대한민국이 달라지든지 문재인 정부가 달라지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부실한 세월호를 계속 운전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또 세월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계 수명보다도 보통 더 많이 돌립니다. 왜냐하면 설계 수명이 끝나도 잘만 돌리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더 돌릴 수가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돌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사실은 문 닫은 이 1호기도 더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것을 세월호에 비교하면 됩니까? 세월호는 무슨 설령 배의 나이를 초과해서 운항하다가 엎어진 게 아니고 1000톤 실으라고 했는데 2000톤 실어가지고 밑에 또 발라스트부터 다 빼고 해가지고 배가 뒤뚱뒤뚱 하면서 운항하도록 해놓고, 그게 아주 잔잔한 바다에서 변침을 하니까 그냥 엎어진 겁니다. 이것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가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감히 세월호에 비교합니까? 아니, 원전을 어떻게 세월호에 비교를 합니까? 이것은 아마 원전 백지화는 아마 실천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억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치명적 실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과학 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